이렇게 해서 완성! 렉스카이저 D5! 이제 렉스카이저가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 수 있게 됐다! 실제 작중에서도 스톰테라가 합체하면서 본격적으로 하늘을 날거든요. 그리고 이 몸통과 어깨 사이에 이 스톰테라가 합체된 거기 때문에 어깨가 아주 그냥 떡 벌어진 모습이, 야, 이것도 볼륨감이 어마어마한데요? 오늘 리뷰는 바로 최강공룡 미니 특공대 스톰테라! 야, 드디어 완구론 몇 번째죠? 6번째인가요? 6번째 다이노 전사가 발매를 합니다. 그 이름하여 폭풍의 전사 스톰테라! 발매는 25년 6월 1일 발매 예정이고요. 가격은 국내 판매가 기준 43,900원입니다. 오늘 리뷰도 히어로타임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패키지 좀 살펴보면은 이제 스톰테라의 헤드봇 형태 나와 있기도 하고, 다이캐스트 메탈 다이노 코인 포함, 이번엔 프테라노돈 형태죠. 그래서 머리 자체도 프테라노돈 형태인 거고, 뒤를 보면은 이제 합체 모드 날개로 또 변형을 할 수 있다 라고 하죠. 합체 구조상 렉스카이저 상태가 아니라 티라 모드에서도 합체를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꼭 해봐야겠고요. 그러면 한번 꺼내 볼까요? 오픈! 짜잔! 자, 블리스터와 함께 요 플레이맵도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5번 플레이맵이네요. 그럼 다 꺼내고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스톰테라 구성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다이노이드 하면 먼저 봐야 할 게 이거죠. 짜잔! 다이노 코인! 스톰테라는 프테라노돈형이다 보니까 이제 요 다이노 코인에도 프테라노돈의 머리가 들어가 있고요. 코팅 이쁘게 되어 있고요. 뒤집어 보면은 그 특유의 엠블럼 들어가 있습니다. 이 테두리가 합금이기 때문에 또 무게감이 있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 스톰 X! 스톰테라의 주무장은 바로 이 도끼입니다. 스톰 X! 근데 도끼 날 뒷부분이 어디서 많이 본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다이노 코인이 들어가는 거죠. 다이노 코인을 끼우면은 형태가 완전히 나오면서 딱 이제 무게감 있는 도끼의 형상을 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아래쪽으로 뭐 초록색의 라인이 들어가 있다던가, 이 도끼 날 부분에도 이제 어느 정도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게 보인다든가, 손잡이 자체는 이제 손에 끼울 수 있는 조인트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조인트 규격 자체는 호환이기 때문에 굳이 손에만 들려주지 않아도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플레이맵 5번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숫자가 잘 써 있고요. 언제나 그렇듯 이렇게 전개해서 쫙 펼쳐서 뭐 사용을 해서 총 7개가 합쳐질 예정인데 이제 2개 남았네요. 참고로 매뉴얼은 언제나 그렇듯 큼지막한 책자 형태의 매뉴얼 들어가 있고요. 펼치면은 헤드 모드로 변형하는 과정부터 해서 뭐 플레이맵 사용 방법, 합체 모드로 변형하는 방법 등등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스톰테라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검은색과 금색, 그리고 포인트로 이런 초록색들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인데요. 비행을 하는 그런 날렵한 형태의 다이노 전사라는 것 치고는 무기가 도끼? 되게 빠른 속도로 묵직한 걸 휘두른다는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그리고 하늘을 날 수 있다라는 것 덕분인지 이제 날개를 장착을 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전체적으로 되게 날렵한 듯한 외형, 그리고 몸체도 앞뒤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 않고 오히려 날개 부분이 좀 더 큰 그런 실루엣으로 되어 있고요. 가만 보면 앞서 발매된 다른 다이노 전사들과 다르게 금색이 더 많이 쓰인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비교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렉스카이저를 제외한 썬더티라, 버닝케라, 프로즌 타이거, 마그킬로 4대의 다이노 전사들도 더 가지고 왔습니다. 확실히 그 중에도 검은색이 되게 많이 쓰이기도 했고 금색도 이 중에는 가장 많이 쓰인 그런 모습이죠. 거기다 날개가 달려있기 때문에 실루엣 자체도 좀 더 커 보인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렉스카이저랑 비교했을 때는 정수리까지의 키는 다른 다이노 전사랑 비슷하기 때문에 확실히 렉스카이저가 크다라고 느껴지기도 하죠.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머리부터 보도록 합시다. 이전에 리뷰했었던 다른 다이노 전사들과는 다르게 약간 고글형 눈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애들은 다 그냥 미남형의 다 뭐 이런 고글이 아니라 다 눈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고글형도 나쁘지 않은 게 스톰테라는 비행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파일럿의 헬멧을 쓰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또 굉장히 멋진 포인트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뭐 그 외에도 금색깔의 뭐 이런 귀 부분이나 이런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고글을 좀 꼽아보고 싶네요. 그리고 몸통에는 마치 이빨처럼 들어가 있는 이런 디테일들, 은색깔 포인트나 이런 복부의 금색 포인트, 약간 이제 이빨처럼 보이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도 약간 바람 속성에 힘을 쓰다 보니까 이런 초록색 포인트들, 마치 바람에 상처가 난 듯한 그런 느낌이랄까? 느낌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서도 금색의 포인트가 좌우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대로 어깨로 가보면 어깨 쪽에도 메탈릭 그린 초록색 포인트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바깥쪽으로는 금색의 외장 패널 라인도 잘 들어가 있고요. 그렇게 팔 하박으로 내려오면 그 묵직한 무기를 들 것 같이 생긴 팔이 나옵니다. 두툼하잖아요? 힘이 되게 셀 것 같잖아요? 이런 포인트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 중 하나였어요. 그러면서도 뭐 메탈릭 그린으로 이렇게 좌우에 라인이 있으니까 또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요. 금색깔의 장식, 이런 발톱 이런 것도 보이고요. 그리고 팔 안쪽으로는 이렇게 손 디테일이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무장을 끼기 위해 구멍이 나 있는 형태고요. 팔 뒤쪽으로 작은 날개가 하나 뻗어나 있고, 뒤로 가보면은 네가 이제 헤드 모드가 됐을 때 궤도가 될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이런 궤도 디테일도 볼 수 있습니다. 골반 같은 경우도 이전에 발매됐었던 다른 다이노 전사들과 비슷하게 각진 형태, 그러면서도 곳곳에 장식이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다리도 좀 묵직한 느낌으로 되어 있거든요. 발도 크다 보니까 전반적인 실루엣이 이제 손 끝부분 크고 발 끝부분 크고 이런 식으로 날렵하지만 묵직하다는 이미지가 군데군데 들어가 있는 거죠. 허벅지에는 메탈릭 그린 포인트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무릎부터 이런 정강이까지 이런 금색깔 장식이 들어가 있기도 한데, 정강이는 약간 덕트 같은 느낌의 디테일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다리의 바깥쪽과 다리의 안쪽을 보니까 이거 합체 조인트네 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바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리 안쪽으로도 메카닉적인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다리 뒤도 부스터 디테일 같은 형태로 해서 메탈릭 그린 파츠가 안쪽에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다리 바깥쪽 역시 메탈릭 실버로 해서 이런 디테일이 조금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발을 보면 발이 이게 나중에 합체했을 때 가슴 장식이 될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검은색으로 분할되어 있는 장식 부분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안쪽으로 가보면 안쪽도 기계적인 디테일 보이기도 하고요. 발바닥 역시 은근히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 부분인데, 이게 헤드 모드가 됐을 땐 머리가 될 거거든요. 그 머리를 이렇게 샤프하게 바꾸어서 이렇게 날개가 된다라는 것도 굉장히 컨셉이 좋았고, 안쪽에 관절부 주변으로 메탈릭 그린 이런 포인트들 들어가 있고, 패널 라인 멋지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바깥쪽으로는 이런 금색의 기다란 라인부터 뭐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화려하게 되어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날개 아래쪽으로 가보면은 여기 또 장식부가 하나 있고요. 뒤에서 봤을 때는 딱 보자마자 머리가 보이죠 이제. 그러면서도 이런 금색깔의 장식이나 눈에 메탈릭 그린 금색깔 파츠로 분할된 장식, 이런 것도 이제 본격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예 등을 좀 보면 여기에 이제 바퀴가 달렸어요. 헤드보드가 됐을 때 이걸로 이제 굴리면서 가지고 놀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가동은 어떨까요? 목은 기본적으로 볼 조인트입니다. 고개를 살짝씩 들고 숙이는 게 가능하고, 돌아가는 데는 크게 걸리는 거 없어서 편하게 돌려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깨는 기본 연결은 볼 조인트지만 이제 몸통 쪽으로 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클릭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클릭 한 클릭 어깨 자체를 들고 내릴 수 있고, 바깥쪽 볼 조인트랑 같이 움직여서 이렇게 어깨를 들썩이는 가동도 가능한 거죠. 바깥에 있는 볼 조인트는 아예 팔을 이렇게 들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가동이 좋기 때문에 팔 가동 자체는 굉장히 자유로운 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볼 조인트니까 당연히 이렇게 앞으로 꺾고 뒤로 꺾고도 되고요. 그거 말고도 차렷 자세에서 팔꿈치를 한 클릭 굽혀주면은 락이 풀립니다. 조인트가 들어가 있잖아요. 락을 풀면 이렇게 팔 하박이 또 회전을 하거든요. 팔꿈치 아래쪽으로 이렇게. 팔꿈치는 따로 위에 있고 아래쪽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랑 상관없이 팔꿈치는 90도 정확하게 굽혀지기도 하죠. 따로 손목 가동이랄 건 없지만 변형 구조 덕분에 이렇게 손을 좀 더 안으로 꺾어주는 건 가능합니다. 대신에 모양상 손등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밀착을 시켜주세요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변형 구조 때문에 이 어깨 관절 있는 부분이 이렇게 앞으로 꺾일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락이 풀리면서.
뭐 특정 각도에서 포즈 잡을 때는 쓸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그리고 날개 부분은 이렇게 날개를 뒤로 접고 펴고도 가능하지만 중간에 관절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들고 내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로 허리 관절이 들어가 있진 않습니다. 이 친구는 변형 때문에 또는 합체 때문에 몸통이 좌우로 갈라지거든요. 그리고 고관절, 다른 다이노 전사들과 비슷하게 이제 클릭 구조로 해서 다리 90도 들어준다거나 라쳇 소리 들으면서 다리 뒤로 들고 앞으로 들고 하는 것도 가능하고, 역시 라쳇 소리 들으면서 허벅지 회전도 가능하고요. 무릎 역시 라쳇입니다. 해서 90도 좀 못 미치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꺾이는 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디자인만 놓고 보면. 그리고 발목 가동도 회전은 없지만 안쪽으로 꺾는 건 가능합니다. 90도까지 꺾어줄 수 있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변형 구조 때문에 정강이가 갈라지면서 또 안쪽으로 꺾이기도 합니다. 90도까지. 요거는 액션 포즈 할 때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발목은 이제 바닥 접지에 아주 유용하겠죠. 그리고 무릎 꿇기 안 되는 것 같지만 어렴풋 가능은 하다. 바닥에 닿아야 할 무릎이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정말 무게중심 잡아서 서 있는 거거든요. 발이 크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아무튼 이런 형태가 안 되는 건 아니더라. 자, 그럼 스톰테라 단독 액션도 한번 취해볼까요? 아무래도 초반 등장했을 때가 좀 인상적이었는데, 미니특공대 멤버를 모르니까 볼트를 나무에 탁 박아넣고 스톰엑스 들이미는 게 좀 무서운데?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볼트를 구하려고 루시가 달려드니까 스톰엑스를 휘두르는데 그거를 이제 티라가 막아주면서 오해를 풀게 되죠. 그렇게 미니특공대와 손을 잡고 카르노 군단과 싸우고 있다라는 거를 전하면서 오해가 풀리고 미니특공대와 함께하게 되죠. 그리고 스톰엑스를 휘두르는 포즈도 취해봤습니다. 아주 강하고 크게 휘두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포즈 취해봤고요. 그리고 손에 끼우는 조인트는 양쪽으로 나 있기 때문에 이제 굳이 오른손이 아니라도 왼손으로도 포즈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첫 전투에서 등에 큰 상처를 입고 비행 능력을 잠시 잃어버리거든요. 대신에 물론 세미 덕분에 다시 회복을 하긴 합니다만, 회복 후에 사용하는 필살기 사이클론 X! 바람 속성을 담고 강하게 또 적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자, 그럼 스톰테라 헤드 모드로 변형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무기는 좀 빼놔야겠죠. 무기 빼놓고 차렷을 해줍니다. 팔꿈치도 완전 일자로 펴줄 거고요. 차렷 해주고 일단 몸을 반으로 가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달려있는 머리를 이렇게 돌려서 안으로 넣어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팔 외장을 해체할 건데 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훅으로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를 살짝 들면서 벌려주면 벌어지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제 팔 아머 및 손이 이제 분리가 되죠. 이건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락을 풀고 해체. 분리한 팔은 이렇게 손을 안으로 밀어 넣고 다시 이렇게 좌우를 조여주고 접혀져 있던 조인트를 90도로 펴줄게요. 이렇게. 반대쪽도 마찬가지. 손은 안으로 쭉 밀어 넣고 조여준 다음에 접혀져 있던 조인트 전개. 그리고 머리는 넣어놓은 이 오른쪽 가지고 와서 날개 부분은 일단 뒤로 잠깐 펴놓고요. 팔을 빼고 남은 부분을 이렇게 위로 들고 어깨 볼 조인트, 축관절 다 해서 위로 일자로 펴줍니다. 그 다음에 이 날개, 뒤로 펼쳐놓은 날개를 위로 들면서 이 팔에 있는 조인트랑 날개에 있는 구멍이랑 맞춰서 딸깍 하고 조여주면은 머리 부분 거의 끝났죠, 벌써. 그 다음 아까 봤었던 이 흉부에 있는 축 이용을 해서 이렇게 뒤집어 줄게요. 어깨 전체를. 그 다음 다리를 앞으로 90도 들고 잠시 벌려줍니다. 임시로 벌리는 거니까 얼마나 벌리든 상관없고요. 정강이 부분을 안쪽으로 90도 꺾고 발목을 또 안으로 한 45도 정도 꺾어줍니다. 그 다음 발 안에 있는 이 축 하나 있죠, 이 조인트. 이거를 정수리 구멍에 꽂아줄 거예요. 그래서 고관절 위치 조절을 하면서 위에 가서 조인트를 잘 껴주는 거죠. 그래서 안쪽 면이 제대로 평평하게 만들어졌으면은 이제 한쪽은 변형이 끝난 겁니다. 대신에 여기서 주의사항, 방금 끼운 이 정수리 조인트, 이거 뺄 때 무턱대고 빼는 게 아니라 천천히 살살 달래가면서 빼주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냥 힘으로 빼면 조인트가 파손될 수도 있으니까 변형할 땐 조심히 하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줄 건데 한 가지가 다릅니다. 이쪽은 머리도 없고요. 대신에
발바닥에 또 좌우를 고정시킬 조인트가 접혀져 있어요. 이걸 펼쳐줄 겁니다. 그 이외에는 나머지는 동일하게 쭉 이제 좌우 대칭으로 그대로 변형 진행을 해주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정수리에 조인트 잘 껴주고, 혹시 이렇게 했는데 안쪽 면이 평평하지가 않다, 이런 식으로 꺾여 있다 그러면 고관절을 한 클릭 움직여주면 갑자기 평평해집니다. 그쵸? 이렇게 좌우 대칭을 맞추는 거죠. 자, 그럼 조인트 다 펼쳐져 있겠다. 다시 몸을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몸통부터 하나로 만들어주면은 나머지는 알아서 적당히 위치 가 있으니까 딱 이렇게 위에 해주고, 앞에 헤드 부분 해주고, 정수리 부분도 해준 다음에 뒤로 살짝 내려줍니다. 자, 깔끔하게 좌우 연결이 끝났고, 미리 만들어둔 이 팔을 가장 아래쪽에 구멍이 있습니다. 육각 조인트 형태거든요. 조인트 모양에 맞춰서 이렇게 끼우고, 반대쪽도 끼우고, 끝난 듯 하지만 아직 무기가 남았습니다. 이 스톰X에 다이노 코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결합을 시켜줄 겁니다. 그래서 손잡이에 보면은 관절이 3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도끼 날 부분으로 90도 접고 90도 접고 90도 접어주면은 이 도끼날 사이로 딱 이제 손잡이가 들어가면서 안쪽으로 조인트가 딱 만들어지는데, 이게 헤드모드 뒤로 가서 이 허벅지 구멍으로 갑니다. 이 나사가 없는 구멍 위쪽이죠? 이 위쪽으로 가서 장착. 이렇게 이제 무장 수납까지 완벽! 그리고 위치도 다른 헤드모드들과 비슷하게 뒤쪽이죠. 완성! 스톰테라 헤드모드! 앞서 리뷰했었던 다른 헤드모드들보다도 좀 날렵해 보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좌우 폭도 얇게 되어 있고, 옆에서 보더라도 앞부분이 되게 뾰족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날렵해 보이기도 하고, 아까 정강이에 있었던 디테일이 이게 약간 그러네요. 인테이크 부분이었네. 이 뒤에가 부스터가 맞는 것 같네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요런 좀 멋진 디테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이제 프테라노돈의 머리 제대로 보입니다. 예, 금 색깔의 장식도 장식이지만 아까는 볼 수 없었던 이런 초록 색깔의 포인트라던가 기계적인 디테일들, 이런 것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보이기 시작하죠. 다른 것보다 저는 눈 디테일이 참 좋았는데, 이렇게 뒤쪽에 살짝 파여 있는 부분 있죠. 요런 게 또 애니메이션 그림에서나 볼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포인트라고나 할까? 그런 거 참 좋았고요. 그 외에도 눈 밑에 있는 이런 스크래치 같은 이 금 색깔의 라인도 굉장히 멋집니다. 그리고 이 머리 뒤쪽 파츠 같은 경우는 원하는 대로 들려도 되고 내려도 되고긴 하거든요. 근데 매뉴얼상은 일단 내리라고 되어 있는데, 들면은 든 대로 좀 인상이 강렬해져가지고 이것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 이게 또 흡입구였고 뒤에가 부스터다. 이거 멋있다. 이 약간 그럴싸한 연결점이잖아요. 요런 건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는 가려져 있었던 부분, 이 금색의 디테일 부분, 정강이가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가려져 있던 부분인데 이제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다른 헤드 모드들처럼 이 뒤쪽으로 배치되는 다이노 코인이 또 인상적이더라고요. 좌우로 가르는데 이걸 무기를 이용을 해서 뒤쪽에 배치한다? 오, 센스 있었고요. 다리 같은 경우는 이게 나중에 합체했을 때는 부스터로도 쓰이고요. 지금은 궤도 형태로 되어 있지만 옆에서 봤을 때 확실히 날렵해 보이죠. 묵직함보다는 좀 더 빠를 것 같고 그런 느낌. 거기에 날개까지 달려 있으니까 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죠. 그리고 바닥에 바퀴가 4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굴리면서 가지고 놀 수도 있죠. 그리고 헤드모드 만든 김에 이 플레이 맵도 한번 써봅시다. 앞서 제가 4번까지 결합을 했었던 거를 가지고 올게요. 짠! 갈수록 커지네 이거.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2번과 4번 사이에 정중앙에 들어가야겠죠. 야, 이 무지막지 이제는 무지막지 커졌는데요. 무튼 이제 바퀴가 있으니까 이 플레이 맵을 통해서 이렇게 길 따라 움직이고 요런 플레이 맵을 아주 크게 만들어 줍니다. 이제 6번, 7번 남았는데 완성하고 나면은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테이블이 부족하겠어요. 자, 그럼 대망의 합체 모드로 변형을 해볼 텐데요. 이 헤드 모드에서 변형하면 쉽습니다. 일단은 뒤에 있는 무기는 빼주고요. 그리고 어차피 갈라야 하는 거 지금 미리 갈라 놓습니다. 좌우 갈라줍니다. 짠! 이렇게 갈라주고요. 그리고 양옆에 있던 팔 파츠도 잠시 빼놓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펼쳐놨던 발바닥 조인트 접어주고 조인트 살살 빼주고요.
다리를 완전히 펼쳐줍니다. 발목까지도. 그 상태에서 이 고관절만 뒤집어 줄 거예요. 허벅지 관절 180도 회전, 그렇게 하고 고관절을 180도 회전. 이제 다리를 위로 하는 게 아니라 아래로 갈 수 있게끔 고관절 자체 각도를 밑으로 꺾어주는 거죠. 그리고 발목은 이 장식이 이 발바닥 쪽으로 오도록 90도 꺾어줍니다. 그 상태에서 이 조여져 있던 날개를 좌우 벌려서 각도 잘 잡아주면 오른쪽 날개 완성입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하고 아까 빼놓은 팔 파츠를 가지고 와서 조인트를 한 번 더 90도 더 꺾어주는 거죠. 이 다음 날개 뒤쪽으로 가서 뒤에 있는 육각 구멍에 조인트 끼워주면은 이제 백팩 자체의 완성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 이 팔이 부스터 역할을 해줄 거예요. 자, 반대쪽으로 다시 한 번 더 해볼까요? 정수리 파츠 들어주고 이제 발은 천천히 살살 떼주고 정강이 완전히 펼친 뒤에 고관절을 180도 돌리는 거죠. 한 번 더 해서 돌리고 다리를 밑으로 내릴 수 있게끔 해주고 발목은 90도 꺾어놓고 모여있는 날개를 펼치고 팔 조인트를 더 꺾고 날개 뒤로 가서 장착. 왼쪽 날개도 완성입니다. 요렇게가 한 쌍입니다. 이대로 이제 렉스카이저에 가서 장착을 시켜주면 되거든요. 근데 조인트 구조가 아까 다리 바깥이랑 다리 안쪽 봤을 때 보면은 하나는 조인트가 끼워질 곳이고 하나는 여기에 조인트를 끼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재밌는 게 자기들끼리도 결합이 돼요. 요거 좀 재밌네요. 뭐 아무튼 간에 뭐 말이 그렇지 끼워지는 부분은 렉스카이저에 끼울 거고 바깥쪽은 이제 나머지 다른 썬더티라라든가 버닝캐라 같은 팔을 끼울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렉스카이저에 합체하기 전에 티라한테 한번 합체를 시켜봅시다. 아까 추가 기능, 아까 박스에도 시크릿 모드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이거 솔직히 좀 궁금했어요. 어차피 렉스카이저에 합체할 때도 티라한테 합체할 때도 구조 자체는 똑같기 때문에 동일하게 해주면 되거든요. 일단 원래 썬더티라 같은 다른 팔을 합체할 때 썼던 조인트 뒤집어 주고요. 그리고 이 스톰테라 같은 경우는 이 뒤에 있는 조인트도 활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정강이를 한 클릭 정도만 잠시 뒤로 넘겨놓고 어깨 쪽에 슬라이드 먼저 하고 접어놓은 정강이를 펴면서 뒤쪽 조인트까지 결합. 반대쪽도 마찬가지 조인트 전개, 정강이 한 클릭 꺾고 위에서부터 슬라이드, 정강이 펼치면서 결합. 자, 이렇게 해서 완성! 시크릿 모드 티라 D2?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요. 예. 티라와 스톰테라 둘의 합체 D2도 맞는 말이죠. 공룡의 날개? 와이번 느낌 나는데요, 이거는? 오우. 뭐 아무튼 요거 한번 봤으니까 다시 렉스카이저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렉스카이저 등장! 대신에 이 스톰테라가 처음 합체할 때는 이 렉스카이저 상태가 아니라 렉스카이저 D4 상태였습니다. 자, 이렇게 렉스카이저 D4 상태로 적과 싸우던 렉스카이저가 조금씩 밀리고 있었는데 그때 다시 날 수 있게 된 스톰테라가 와서 합체를 하는 거죠. 합체해보도록 합시다. 방법은 아까 티라 때와 같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있던 팔을 떼어내고 이 자리 그대로 스톰테라가 들어가고 뒤쪽을 결합하고 마찬가지 슬라이드 뒤쪽을 결합. 그리고 스톰테라의 다이노 코인은 이 허벅지에 그대로 결합. 이러면 다이노 코인이 따로 굴러다닐 일도 없죠. 그 상태에서 다시 양팔을 합체! 이렇게 해서 완성! 렉스카이저 D5! 이제 렉스카이저가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 수 있게 됐다! 실제 작중에서도 스톰테라가 합체하면서 본격적으로 하늘을 날거든요. 그리고 이 몸통과 어깨 사이에 이 스톰테라가 합체된 거기 때문에 어깨가 아주 그냥 떡 벌어진 모습이, 야, 이것도 볼륨감이 어마어마한데요? 좀 가볍게 이렇게 살펴보면 정면에서 봤을 때 완전히 커진 어깨. 와우. 이 옆구리 사이가 이렇게 넓어졌네요. 그리고 이 뒤쪽으로 쭉 가보면 이렇게 뒷모습. 이렇게 뒤에서 봤을 땐 날개가 명확하게 보이네요. 앞에서 볼 땐 아까 어깨가 너무 크니까, 어깨가 넓어지고 크니까 살짝 가리는 감이 있었는데 이렇게 뒤에서 보니까 확실히 이게 날렵해 보이는 날개가 잘 보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썬더티라의 팔로 공중에서 적을 물리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스톰테라가
미니트 공대와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완성된 렉스카이저 D7! 와우! 한층 더 실루엣이 커졌다. 근데 확실히 스톰테라가 합체하고 나니까 느껴지는 게 있다면 상체 밸런스가 이전보다도 좋아 보입니다. 이 어깨가 넓어지면서 공간에 여유가 생겨가지고 전에는 묵직한 무언가가 있었다면 조금 더 여유로워진 스톰테라의 그 날렵함스러움? 그게 조금 더 추가됐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뒷모습 날개 확실하게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허벅지에다가 스톰테라 다이노 코인 수납을 해놓은 상태니까 오른쪽 뒤에서 바라보니까 모든 코인이 다 보이죠. 전 근데 진짜 전부터 느낀 거지만 뒤에서 봤을 때 이 코인 보이는 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안쪽에 그레이트 코인까지. 자, 그럼 단계별로 다시 모드를 바꿔볼까요? 합체 모드에서 헤드 모드로 가봅시다. 헤드 모드 완성! 로봇 모드 완성!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최강 공룡 미니 특공대의 스톰테라 리뷰를 해봤습니다. 티라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 요거 꽤 재밌거든요. 무엇보다도 앞서 발매한 다른 다이노이드들과 다르게 좀 이제 날렵한 스타일, 그 실루엣, 뾰족한 느낌, 그것도 좀 괜찮았고요. 프테라노돈의 머리를 갈라서 날개로 쓴다라는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헤드 모드가 됐다가 분리돼서 날개가 됐다가 뭐 이런 게 참 재밌었습니다. 무엇보다 렉스카이저한테 합체됐을 때 어깨가 떡 벌어지는 그 실루엣의 변화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정말 D9 만드는 게 너무 기대가 되네요. 이제 너무 기대돼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버브시.